이 현물 출자는 약간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제 스타트업 경우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진행했을 때 현물 출자 자체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 개인 기업은 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부동산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자산 평가를 받아요. 그 감정평가법인.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는 비용도 사실은 수백만 원이 들고요. 맞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나오면 그 자산 이상으로 자본금을 잡게 되고 그 자본금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등록세,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내면서 이제 변호사 이제 등기 수수료 대행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면 이제 그 부동산을 그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가져오는 등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가 또 있네. 여러 전문가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실제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걸리고 법원에 인가 신청을 냈어도 법원에서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만약 현물투자 진행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하시기 전에 각 전문가분들을 이제 다 만나 보셔서 어떤 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세무사님 아니면 변호사님 이렇게 찾아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만약에 개별적으로 찾으시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맞지. 어지간히 규모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물출자라는 제도는. 뭐 하여튼 설명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스파이크를. 문득 궁금해졌는데 네. 특허권으로도 현물 출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무슨 EBS 같은데. 우리 초리에게 물어볼까요? 이거는 당연히 그 지식재산권도 재산권이잖아요. 무형의 재산권이니까 가치 평가를 해서 이제 뭐 대표 같은 개인이 그 법인에게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수도 계약을 해서 어떤 비용이나 그에 상응한 어떤 주식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좀 유의해야 하는 거는 무형 재산권이니까 평가 금액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평가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 법인도 포함이 되고 저 같은 변리사도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거는 이제 발명진흥회라는 데에서 발명진흥회요? 네네. 발명진흥회라는 데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발명진흥회 같은 좀 큰 데에서 그 특허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거의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발명진흥회 같은 데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이제 특허가 있다면 물론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좀 비용이 들죠. 다만 또 발명진흥회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특허를 여러 용도를 위해서 평가하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 한 7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네요. 네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공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허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특허를 담보로 뭔가 금융을 빌리고자 할 때, 그럼 금융기관에서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 그에 따른 한도에 따라서 대여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한 금융을 위한 가치평가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물 출자 같은 걸 위한 가치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침해가 됐을 때 이 특허의 가치에 따라 그렇죠. 이제 손해배상액을 이제 산정하기 위한 이제 그런 특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치평가는 여러 가지인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법인이나 이제 저 같은 변리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약간은 이제 전문가 특정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이제 보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한 곳이 말고 뭐 두세 곳을 더 받아서 어떤
어떤 평균값으로 이제 감정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던가 법원 같은 데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발명진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 그 재무 회계를 다루는 사람, 뭐 박사님들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감정 평가에서는 감정 평가사 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이제 변리사들이 하니까 너무 과도한 금액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부당한 출자라고 이제 봐서 출자 내지 양수도라고 봐서 이제 세무적으로 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그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제 특허를 이건 현물 출자는 아니었고 이제 약간 양수도 개념의 라이센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이사의 특허를 등록을 받아서 그 법인에게 이제 사용을 하게 해주는 라이센스를 하는 대신에 얼마씩 받는 걸로 그러면 아무래도 절세가 되겠죠. 근데 그 선이 너무 과도하다고 했어요. 그 가치 평가가. 그래서 절반만 인정을 해주고 절반은 다시 이렇게 뭐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특허권 자체도 무형재산권으로서 어떤 현물출자 대상이 되고 네네.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조금 제가 너무 문외한이어서 한번 궁금한 것이 어떤 뭐 재산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어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일단 내가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굳이 제3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굳이 그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이의만 없다면은 이거 100만 원이야 살래? 100만 원 오케이 하면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게 거래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건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요? 또 토스요. 왜냐면 배구단이요 배구단. 아니, 제가 하는 데서만 아는 데서 뭐 네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특허 그러니까 뭐 지식재산권 같은 거 양도나 이제 현물출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대표와 법인은 약간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공정한 그 금액이 이루어져야 그게 뭐 어떤 부당 거래가 아니라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치 평가의 그런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 많죠.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끔 이렇게 대표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제 원래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는 그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인으로 이거를 양도를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변리사님 이거 한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해서 본인이 정해서 왔어요. 양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사실 그게 조금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 대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초기 작업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최저가 라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데까지 저희 수임료가 있을 거잖아요. 뭐 300, 400 정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4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겠죠, 일단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에 그걸 때문에 들인 시간에 따른 현물 비용이 또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평가 기관에서 뭐 보통 최저치로 나오는 평가 금액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세무적으로는 그거를 또 증빙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어떤 간단한 평가를 해드린다거나 이제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일종의 실비로 역산을 하는 셈이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가치평가가 기술의 진짜 주관적인 게 그때 어때 다르신 그 가치평가랑 관련돼서 그 실무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든 건데 이 특허가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한다는 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공부하는 걸 보고 얘가 서울대 갈 수 있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약간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확한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만 어떤 그런 입증을 남겨놓으려고는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나 평가하는 데서 하는 거고. 네. 뭐 특수관계자일 때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그런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성립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가격이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가라고 하는 이제 최근 거래가 매매 사례가액이 이제 시가가 될 건데 그때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다 정당하게 인정이 되고 있고 이제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이제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거죠. 저거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시가 자체는 그거는 정당하기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